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유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충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는 3개고요. 같이 풀면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았겠다 같은 잔소리를 조금 섞어서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풀 문제는 14번 객관식입니다.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니었고 은근히 틀린 것 같아요. 은근히 이거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같이 공부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게 이제 올림포스에서 그 고난도에 있는 아마 그 문제였을 텐데 요거 보고서 선생님 이거 고난도 치고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나오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걸 틀려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는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교훈을.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못 해봤지? 이 표현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걸 이해 못한 건가? 본인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게 좀 명확해야 표현이 바뀌었을 때 별로 이번에도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했길 바랍니다. 해볼게요.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근데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교점을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중이니까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을 해야겠지? 해서 개형을 떠올려 볼게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거 확정이고 직선이 뭔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상상하라 했잖아. 두 점에서 만났을 테니까 이거 너무 멀리 갔네. 만난다 라고 쳐보자. 그랬을 때 그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중인데 그때 x좌표를 알파 베타 한다 했으니까 여기 x좌표 값이 알파인 거고 여기서의 이제 x좌표 값이 베타구나. 여기까지 글을 이해했고 알파를 왼쪽에 둔 이유는 요거 대소관계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면 이제 3점 찍어보자. 알파에다가 이 2차 함수의 이름이 fx였구나. 그 알파를 대입했을 때 찍히는 요 점이 이제 A인 거구나 하고 그럼 B는 이 베타라는 X좌표로 갔는데 Y좌표는 A가 갖는 Y와 같은 좌표를 가져야 되니 여기서 X축에 평행한 여기 찍히는 요 점이 B구나 하고 C는 이번엔 베타라는 X좌표에서 함수에다가 베타를 넣은 거니까 이 함수의 Y좌표인 여기가 C구나 하여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이해력은 따라왔을 거라 생각하고 헌디 얘가 이제 X축에 평행한 선이니까 여기가 수직인 것까지 판단을 했고요.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8이래요. 계산을 하라는 거구나. 얘는 직각삼각형이고요. 요 포인트까지 하나만 더 보면 이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어디 갔노? x의 계수값이니까 기울기 1이지. 기울기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점과 점을 연결했을 때 x좌표의 차이인 요 x의 증가량과 y좌표의 차이인 요 y좌표의 증가량인 이거의 비율이 기울기인데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거겠지? 하면 여기 길이가 같은데 여기서부터 요거를 빼면 너의 길이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마찬가지 요 길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고요. 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라고 했으니까 암산할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입니다 까지 찾았네요. 이 알파랑 베타에 관한 뭔가 관계식이 나왔으니 나머지 연산을 하고자 이 교점의 좌표값이 필요한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가면 되겠다 하여 fx였던 x제곱 빼기 x 플러스 k와 직선식을 연립을 했고요. 방정식 풀이하려고 한쪽을 이항해서 0이 되게 만들어 놓을게요. 까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x좌표가 근이니까 이렇게 찍히는 중인데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를 살짝 활용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구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요거랑 연립을 하면 어떻게 할까? 둘이 더할까?
바로 갈게. 둘이 덧셈 시키면 알파 지워지면서 2베타, 우변 덧셈 했으니까 6이네요. 베타가 3이래. 알파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 하면 여기 있는 K값 찾으러 가자. 두근의 곱이니까 둘이 곱한 마이너스 3이 근각계수 관계에 따라 인거를 찾았으니까 K는 마이너스 2구나. 이 K값을 찾음으로써 이제 fx는 완성된 f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지요. 답은 0이 나오겠네요. 그래, 얘들아. 풀이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 나 분명히 본 문제인데 내가 여기서 뭘 몰랐지? 뭐를 못했길래 시험장에서 못 풀고 공부할 때는 쉽게 풀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시험에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허투루 공부한 건가? 근데 분명히 알았던 것 같은데 어느 표현이 바뀌었길래 내가 몰랐지? 이런 생각을 꼭 해보기를 바래요. 특히나 충암은 시험지가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 왜냐면 올림포스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이번에도 2개 정도 빼놓고 올림포스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했던 게 살짝 바뀌었다고 못 풀었다면 이게 뭔가 공부 방식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길 바랍니다. 시험이 어렵다라고는 아닌데 점수는 되게 안 나왔을 거야. 왜냐면 문제가 너무 많고 시간이 엄청 부족했을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요거 좀 고민해 보시고 17번 풀어볼게요. 17번을 푸는 이유는 얘는 올림포스에서 좀 유사하다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입니다. 나름 어려웠다. 그래, 풀어볼게. 2차 방정식 있고요. 정수이고 범위값도 나와 있는 정수래요. 이건 그냥 수의 범위니까 일단 패스. 나조건으로부터 뭔가 관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구나. 그거에 두근의 차이 나와 있으니까 곱셈 공식 쓰러 갔겠지? 하러 갈까요? 하면 두근의 차이 제곱은 곱셈 공식 쓸게요. 두근의 합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건데 그 값이 10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여기는 공식 쓰겠습니다.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고요. 그 제곱했으니까 a 제곱이에요. 다시 두근의 곱이니까 플러스 b를 쓸 거고요. 마이너스 4b예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도 이제 조금 갈릴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려운 것도 좀 많이 풀어봤다면 이 조건이면 다 찾았다는 생각을 했어야 돼. 왜냐고? 정수니까. 정수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몇 개 안 나올 거니까. 이게 이제 경험치인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몇 개 안 나오니까 셀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건 왜 못했어? 라고 말은 못해. 많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보자마자 몇 개 안 나오네?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을 거고 막힘없이 그 다음 식을 썼겠지? 근데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여기 보고서 A랑 B의 조건은 있는데 A, B가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 못 찾았나? 이것저것 더 하면서 시간을 많이 버렸겠지. 그래, 하러 갈게요. 하면 써볼까? A랑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나는 B를 기준으로 할게요. B를 기준으로 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세볼 거예요. B는 이러하다라고 했으니까 0부터 넣어볼게요. B가 0이면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지? A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뿔마 3이거나 뿔마 2거나 뿔마 1이구나 생각했고요. B가 음수인 정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플러스 4야. 이항식일게요. 6 나오겠지? 제곱해서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A는 뿔마 2거나 여기까지 생각했을 거고, B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2면 여기 8이야. 그치? 요거 이항하면 여기 2 남겠지?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제곱은 한 쌍밖에 없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궁금한 건 찾으려는 건 이거야. 그러면 최대랑 최소를 확인하려고 마저 이어볼까요? 나는 A에 B의 제곱된 값이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여기를 정리하러 가시면 어차피 B가 0이었으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값들이 나올 거라서 뿔마 3이거나 뿔마 2거나 가 올 거고요. 두 번째 경우를 따져보시면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니까 여기가 1이 나오겠지? 그 1에다가 A의 값인 뿔마 2거나 1에다가 뿔마 1이거나 마지막 B가 넣으면 4에다가 A의 값인 뿔마 1이 올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골라주시면 되니까 제일 큰 거는 4에다가 1을 더한 게 제일 커서 최대는 5고요.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3이 있는 얘가 제일 작겠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3을 쓰면 될 것 같네요. 최대 최소를 모두 구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5구나 까지. 얘들아, 얘는 내가 푸는 거 보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거든?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보고서 여기서 이제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이걸 보고서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것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어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올 거거든. 해서 이건 많이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이거 틀렸어도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구나 까지 생각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답답형 4번을 볼 건데 얘가 제일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는데 얘도 이제 올림포스 이외의 곳에서 나온 문제야. 물론 나는 얘가 어디 있는 문제인지는 알거든. 어느 문제집에 있는 몇 번 문제인지까지 난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의 부교재인 올림포스 이외에 두 군데에서 나온 문제를 내가 지금 푸는 중이잖아. 이 두 문제가 실려있는 문제집은 난이도가 높아. 반대로 얘기해보자. 내가 이게 어디서 나온 책인지 알려준다 한들 그 책을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책을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이면 이번 시험은 당연히 잘 보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학교 부교재 이외의 곳에서 문제 나오는데 내가 그 두 문제랑 똑같은 걸 경험하기 위해 다른 책을 푼다? 이미 나는 그런 올림포스 정도의 책은 술술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거든. 하고 싶은 말은 학교 부교재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이 부교재가 너무 쉽게 느껴지는 수준까지 온다면 그때 이제 이 외부 지문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풀이를 할 텐데 많이 어려울 거거든. 많이 어렵지만 해볼게.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물론 100점이 목표인 친구도 있을 건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봐. 이 답답형 4번 이후로 5번, 6번, 7번 제대로 읽어봤니? 시간이 그때 그만큼 여유가 있었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뛰어넘어야 되는 목표가 뭔지. 이거 중학교 시험이 아니야. 목표가 100점인 시험이 아니잖아.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책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책이에요. 올림포스 말고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이 있어. 거기서 뭐 변별력을 기르는 1등급 문제 뭐 그런 거 있거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이 나왔는데 나는 만약 내 점수가 70점대거나 그 이하라면 이 책을 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런 거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져 있는 자료를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을 이루자.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풀었다고 끝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테니 내가 그거를 남들보다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가? 빠르게 정리할 자신이 없다면 풀이가 외워질 때까지 내가 반복해서 받는가? 그거를 지금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마지막 문제 풀이할게요. 풀이가 조금 길 텐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으니까 할게요.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해서 구간이 움직여. t에 따라 구간이 변하는데 그 x의 범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조사하는 범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에 대하여 최대랑 최소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새로운 함수인 gt를 만들고 다시 그 gt를 주어진 구간에 따라 또 최대 최소 값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만 봐도 괜찮아. 지금 단계별 학습이 중요해. 단계별. 너무 욕심내서 가다가 지쳐 뻗어버릴 수 있거든. 일단 해보자. 그래도 나는 의지가 있다.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 같이 해볼게요. 이 녀석이 구간에 따라 모양이 바뀔 테니까 개형을 보자. 일단 위로 볼록이네요. 해놓고 범위에 따라 나눌 거니까 축을 세울 건데 축의 방정식 공식에 따라 x좌표 2인 곳에서 축이 생기네요. 하면 저 t부터 t 플러스 2라고 하는 내가 조사하는 구간의 길이가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니까 구간의 길이가 2예요. 이 2칸 정도 되는 너비를 t 값이 커지면 이렇게 움직이고 t가 작아지면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 따라 최대 치수를 구해서 더해봐라 하면 그걸 gt라고 하겠다. 해볼게요. 일단 gt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t에서 t 플러스 2라는 곳을 조사했을 때 얘가 꼭지점 기준으로 먼저 봐야겠지? 만약에 x는 t가 이쪽에 있고 t 플러스 2가 이쪽에 놓여 있었다면 다시 2보다 둘 다 왼쪽 편에 있었다면 이랬을 때는 범위를 쓸게요. 이 경계가 아직 꼭지점을 갖지 못했어요. t 플러스 2라는 좌표가 아직은 2보다 작아요. 같아지는 것도 한 번에 할게요. 이랬다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조사한다는 뜻이고 함수의 최소값은 t 넣었을 때 발생하고요. 이 구간 내의 함수 최대값은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발생할 거예요. 까지 하여 gt는 f라는 함수에 t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최소값이고 다시 f에다가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그게 최대값이에요. 그걸 더한 걸 gt라고 해요. 여기까지. 근데 이 구간이 움직인다며 t가 움직여보자. 움직여서 이제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포함하는 순간이 올 건데 생각해볼게. 여기가 축이야. t가 이쪽에 있고 꼭지점을 이제 막 포함하게 됐다면 이쯤에 t 플러스 2가 있다라고 쳐보자. 하면 최대값이 이제 꼭지점으로 바뀌겠지? 최소값은 왼쪽이야. 여기까지 동의하지? 근데 t가 조금 더 커져서 꼭지점인 x는 2라는 곳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생각해보면 이쯤에 t가 있고 이쪽에 t 플러스 2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기가 최대인데 이 멀리 떨어진 곳이 얘니까 여기서 최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또 나눠야 돼. 경우를 또 나누려고 생각해보자. 이게 유지가 되는 곳은 이게 t고 축이 2야. 그랬을 때 2가 여기 사이에 있는데 이 길이가 요 길이보다 더 길어. 그래야 이게 더 멀리 있는 거니까. 동의하지? 따라서 요게 된다는 거는 2에서 t를 빼요. 잘못 썼네. 2에서 t를 빼요. 이 길이가 더 길어야 돼. t 플러스 2에서 2를 뺀 t보다 해서 2항해서 2로 나눗셈 하면 자리가 없네. 여기까지 쓸게요. t가 1보다 작으면 이렇대. 요걸 쓰러 갈게요. 하여 요번에는 t가 1보단 작은데 여튼 2가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건 요 t 플러스 2가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축을 넘어왔다는 뜻이니까 2보단 컸어. 그치? 이번엔 2보다는 t 플러스 2가 큰 거야. 컸던 상황이니까 여기에 이게 더 큰 거야. 0보다 t가 큰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위에 거에서 등호 썼으니까 여기다만 등호를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꼭지점에서 최대고 왼쪽 경계에서 최소가 생기니까 최소는 FT고요. 최대는 F2예요. 꼭지점. 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점점 이 T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얘가 더 가까이 있고 얘가 더 멀리 있겠지? 여긴 축이니까 이런 상황을 또 범위로 써주시면 요 길이인 E-T가 요 길이인 T 플러스 2에서 2를 뺀 T보다 짧아. 따라서 이번에는 T가 1보다 클 거야. 하여 이번에는 T가 1보다 커져요. 그런데 여튼 꼭지점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니 T가 2보다는 아직 작아야 돼. 여기까지. 이랬을 때는 2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최대는 F2고요. 최소는 이제 왼쪽 경계가 아닌 오른쪽 경계에서 최소가 생길 테니까 F의 T 플러스 2예요. 하고 등호 여기다 써놓을게요. 여긴 등호 아까 썼으니까. 마지막은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더 커져. T가 더 커지면 아예 꼭지점을 벗어나서 T가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런 상황까지 돼버리면 이제 2보다 T가 커져버리면 이제는 T 넣었을 때가 최대값, T 플러스 2 넣었을 때가 최소값. 따라서 최소값은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은 T를 넣었을 때까지로 GT가 완성이 됩니다. 얘들아, 풀이하는 거 봐봐. 엄청 오래 걸리지 않니? 이게 충분히 연습되어 있지 않았다면 차라리 안 푸는 게 이득인 문제였어. 충분히 연습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시 얘기하면 충분히 연습이 돼 있었다면 엄청 빨리 할 수도 있었어. 나는 설명하려고 이게 되게 천천히 한 거고, 요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되, 지금 당장은 우리가 100점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시험장에서 내가 지금 풀 수 있다 없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마저 풀이할게요. 이게 GT인데 하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식을 써줘야 되니까 식을 다 쓸게요. 하면 필요한 거 연산을 미리 해놓게. FT가 필요해요. T를 넣을게요. T제곱 4T 빼기 2 하고 F에 T 플러스 2도 미리 써놓을게요. 여기다 T 플러스 2 넣고 전개할게. T제곱에 마이너스 4T 빼기 4 T 플러스 2 넣을게요. 4T 플러스 8 빼기 2 연산을 조금 하러 가면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4 남았으니까 플러스 2 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F2까지 연산을 해 놓을게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마야? 2 나오네요. 여기까지 암산을 조금 했어. 요거 가지고 GT 만들러 갑니다. 이때는 이거 둘이 덧셈한 거 써야 되니까 둘이 덧셈한 거 쓰러 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요때는 얘네 둘이 더한 거 써야 되니까 요거 둘이 더한 거 쓰러 갈게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요때는 요거 둘이 더한 거 쓰러 갈게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 마지막은 너랑 같은 꼴이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하고 이제 널 그릴 거야. 하면 t의 범위 여기고요. 이항할게. 0으로 바꿀게요. t 그리러 간다. t에 따라 gt를 그릴 건데, gt는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니까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0 넣으면 0 나오니까 점 찍어 놓고, 1 넣으면 3 나오네요. 3 찍어 놓고, 2 넣으면 0 나오네요. 찍어 놓고 그래프 개형만 확인하겠습니다. 0보다 작은 쪽은 얘를 그릴 거예요. 하면 너는
어우, 꼭지점만 찍을게. 계산이 좀 많으니까 너의 축만 쓸게. 축의 방정식 연산하러 간다. 축은 1이 나오겠지. 하면 1에서 축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생겼겠지. 여기를 꼭지점으로 위로 블록 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아마 그려졌을 거야. 그치? 나는 0보다 작은 쪽만 그리게요. 여기만 그리면 돼요. 0과 1 사이 그리러 갑니다. 얘도 축만 표현할게. 너의 축은 얼마야? 2네요. 2에서 꼭지점이 생기는 그래프에 위로 블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이 그려졌겠다. 하여 필요한 것만 그리려고 여기를 생략했다는 거야. 구간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하고 1부터 2에서는 0,4를 꼭지점으로 가지니까 여기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겠지? 그 그림을 1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중에 필요한 것만 그린 거야. 마지막 요 자리는 아까랑 동일하니까 축이 1이겠지. 1,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여기만 마저 그리면 되겠지요. 이게 GT예요. 이 GT를 가져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자릅니다. 구간 저기만 써야 되니까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있겠지요. 3은 이쯤에 있겠지요. 여기를 자르니까 이렇게 잘려 나갔겠지요. 내가 사용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요. 최대값은 1을 넣었을 때 발생한 3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3을 넣었을 때 발생을 했겠지요. 근데 얘네 두 그래프가 같은 모양이고 1에서 대칭인 그래프니까 어느 값을 넣어도 같겠구나 라고 판단까지 하면 좋고,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면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요? 마이너스 6이구나. 여기다 3 넣으면 얼마요? 마이너스 18에 12니까 마이너스 6이구나. 똑같구나. 이게 최대? 이게 최소? 가지고 뭐 둘이 덧셈하면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 얘들아, 얘는 애매하게 알고 있었다면 안 푸는 게 훨씬 이득인 문제였고, 내가 지금 요 풀이 있지, 요 정도 풀이까지가 힘들지만 할 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그래도 안 푸는 게 이득이었고, 더 많이 이런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본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안 그려도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느낌이 올 거거든. 이거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그래프 개형이 지나갔을 거라고. 그 머릿속으로 그래프 개형이 지나가니까 양끝이랑 여기 가운데가 아마 축이 이렇게 1이 됐으니까 여기가 최대겠구나. 이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아마 이거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 시험의 난이도가 두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긴 했다. 특히 얘가 많이 어려웠는데 힘들어하고 궁금할까봐 풀이하긴 했지만 제일 다시 강조할게. 지금 나의 목표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 이거를 첫 시험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해. 무턱대고 나 무조건 1등급이야 하는 솔직히 힘들잖아. 수학만 할 거야?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 다른 과목 다 버리고 저 수학만 하면 이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너희 다른 과목도 준비해보면서 느꼈잖아. 공부량이 중학교 때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구나. 수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만큼 시간 투자를 하기가 힘들구나. 현실적으로 느꼈겠지. 하면 자기의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랑,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량이 필요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문제집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고민들은 시험 끝나고 이제 만나서 같이 이야기 해볼 건데, 그래. 잔소리가 자꾸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첫 시험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고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놀랐을 친구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시험이
많이 어려운 만큼 노력을 했을 때 그 성취감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평생 너는 못할 거야 이런 친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고1부터 고3까지 이 지역에서 가르쳐 봤을 때 고3 정도 되면 이런 문제 다 풀거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 옛날에 못했는데 지금은 왜 돼? 하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 완성이 고3 때 됐다는 게 나는 너무 슬픈 거야. 고3 때는 이런 걸 시험 내지 않으니까. 어차피 너희는 그 지경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한다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번 시험이 시험 시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크게 휘청했을 거고, 부교재에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고 진짜로 많이 나왔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또 한번 휘청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게 많은 시험이지 않을까. 첫 시험인 만큼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